그래서 실제로 이 명상을 청소년에게 적용했을 때 이 핸드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나이 16세 청소년이었고 이제 실험군에서는 아침에 명상 프로그램 1회 20분, 주 2회, 총 12회를 하였다고 하고 비교군하고 비교를 한 것이고 이제 사전과 사후 그리고 다 끝난 다음 12주 후 또 후에 이제 4주 후에 다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명상을 하였을 때 스마트폰 중독이나 그리고 만족감, 순간 만족감.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파민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순간 만족감, 그리고 장기적 만족감, 스트레스 대응 전략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처음에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의 이제 실험군과 비교군의 수준은 전부 같았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점수도 전부 다 같았고요. 그런데 명상을 수행한 그룹이 여기 이제 실험군, 이제 비교군인데요. 이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일상생활 장애, 그리고 가상 세계로의 지향성, 금단 증상, 내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았을 때 명상을 수행한 그룹에서는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가 보여졌습니다. 유의미한 감소가 보여졌고 이제 비교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토탈 스코어를 보시면은 네,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에 있어서 이제 순간 만족감과 지금 어떻게 만족스럽게 느끼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만족감을 조사를 하였을 때 이것은 이제 도파민 분비의 이제 분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군에서는 명상을 수행한 아이들은 이제 순간 만족감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비교군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적 만족감도 명상을 한 아이들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비교군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이제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지 내비게이션, 또 뭐 희망적 관측, 정서 집중,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전도를 조사를 하였는데 명상을 한 아이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도 증가하여 있었고 뭐 이제 사회적 지지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향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의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제 핸드폰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면은 그 스마트폰 중독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주간의 명상을 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12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4주 후에 또 팔로우업으로 후속으로 이제 또 이것이 지속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이제 그 지속 효과가 있는 이제 항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의해서 변화하고 또 이제 중독된 뇌라고 하더라도 훈련에 의해서 재활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데 다시 뇌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안 하면 다시 안 좋아지는 뇌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자아 존중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핸드폰 중독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연구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 불안은 더 높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서로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 불안하고, 또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이러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대인 민감성이
더 크고 그럴수록 이제 핸드폰 중독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핸드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그런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런 자아 존중감 향상이 그 명상이 아까 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보았었는데 그리고 핸드폰 중독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였었는데 그 이면에 이런 자아 존중감에 향상시키는 그런 명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뇌파진동 명상을 이제 수행한 사람들의 이제 뇌 변화를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내가 그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자아 존중감이 높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과 관련된 뇌 영역이 이 뇌섬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느낌을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나는 뭔가 불편해. 나는 뭔가 불쾌해. 아니면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것은 아주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뇌섬엽이 그러한 느낌을 나에게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 내부에 있는 모든 감각들, 이 내장기관들 막 있죠. 그리고 몸의 온도까지, 그러한 것들까지, 그러한 모든 내부 감각들이 뇌섬엽으로 집합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오감을 통한 모든 정보들이 이제 뇌섬엽으로 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감정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뇌섬엽으로 집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다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능과 의식, 감정, 신체 향상성, 연민, 공감, 지각, 운동제어, 대인관계까지 이 뇌섬엽은 아주 많은 우리 정신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 이 뇌파진동 명상을 장기간 수행한 그룹과 비교군이 이 뇌섬엽과 타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왜 연결성을 조사를 하였느냐 하면 이와 같이 뇌섬엽은 아주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다른 뇌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뇌의 다른 영역들과는 이제 그 이제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뇌섬엽과 명상을 훈련한 사람들은. 즉, 명상을 훈련한 사람들은 정보, 정보 취합이 빠릅니다. 뇌 안에서.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었다. 정보 취합이 빠르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더 빠르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해마 방회와의 기능적 연결성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해마 방회라고 하는 부분은 편도체와 딱 붙어 있는 곳이고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이러한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의 불안감, 부정적 감정이 이제 해마 방회를 통해서 뇌섬엽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연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가 자아상을 형성할 때 부정적인 자아상 형성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명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명상에 의해서 불안감 감소라든지 긍정 감정이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되는데 관찰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뇌 구조학적 뒷받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이 뇌섬엽의 기능적 연결성 변화를 조사한 이 연구에서 두 가지 결과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뇌섬엽과 다른 뇌 영역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 뇌에서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어진다. 정보의 취합이 빠르다. 뇌 효율이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섬엽과 해마방회, 이것은 해마방회는 불안과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편도체와 이제 밀접하게 연결된 곳으로서 이곳과는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되어 있었다. 정보가 느리게 전달된다. 즉,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 제시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뇌를 만드는 거죠.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뇌 효율은 증가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러한 이제 명상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기여를 하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15주간 이제 명상 훈련을 한 이제 연구에서 이제 자아 존중감을 측정을 하였을 때 이제 이것은 빨간 것은 비교군인데 자아 존중감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별 변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명상을 훈련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우리 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느끼는 우울이나 불안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뇌에서 변화하게 되면은 뇌에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축 활성이 감소하게 되고 또 교감신경 활성도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 활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이완되었을 때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안이나 스트레스랑 관련된 이런 코티졸이나 에피네프린 분비는 이제 말초에서 감소되면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 몸에서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우리의 면역계 그리고 소화기계, 내분비계 우리의 시스템과 몸의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그래서 선순환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그런 이제 뇌의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